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불안한 글로벌 경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저지주에서는 절대 난민 수용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무보험 이민자들을 위한 액션헬스 NYC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이 범죄 분석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서 칼부림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에서 수돗물의 납 오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를 볼 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불안한 글로벌 경제 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 전문 사이트인 마켓워치는 최근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접근하고 있고 올해 인플레이션도 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제닛 옐런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상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2%를 밑돌았지만 지난 12달 동안 인플레이션은 1.25%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이미 지난해부터 완전 고용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주저해온 가장 큰 원인은 낮은 물가 상승률이었지만 2월 근원 물가 상승률도 2%를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4월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동향이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2월 예상 밖의 양적 완화 정책을 단행할 정도로 유럽 경기가 좋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홀로 추가 금리 인상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미루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와 관련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크리스 주지사는 뉴저지주에서는 절대 난민 수용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브뤼셀 폭탄 테러와 관련해 전 세계가 하나가 돼 이슬람 과격단체인 IS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S가 이번 테러와 관련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또 유럽인들이 이번 참사와 두 번의 파리 폭탄 테러를 겪으면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줄 안다면서 그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저지에서의 시리아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난민을 예정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한을 보내고 뉴저지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무보험 이민자들을 위한 액션헬스 NYC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 발표에 따르면 액션헬스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은 6월 30일로 의료 혜택 적용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은 아니지만 무보험 이민자들의 주치의를 지정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션헬스 NYC가 지정한 특정 의료 서비스 센터나 병원을 통하면 정기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 당뇨병, 혈압, 암 등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보험자로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23,540달러 이하 또는 4인 가족 기준 48,500달러 이하인 저수득층이 해당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마감일까지 311 전화를 통해 액션헬스 NYC를 요청하면 가입 예약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등록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야 하고 가입 시에는 뉴욕시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칼부림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뉴욕시경이 칼부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범죄 분석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서 빈발 지역의 경찰 투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윌리엄 브랜튼 시경국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분석 예측 시스템을 통해 칼부림 사건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빈발 지역과 시간에 경찰 투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칼부림 사건의 25%가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오후 7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빈발 장소는 나이트클럽이나 불법 소셜클럽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NYPD는 현재 불시에 조사나 단속을 하기로 정해진 20곳에 순찰 인력을 증강하고 커터칼을 판매하는 가게들에 경찰이 직접 방문해 판매 규정 등을 숙지시킬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을 통한 칼부림 사건도 많은 만큼 경찰들은 가정 방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범죄 분석 예측 시스템이 증가하는 칼부림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칼부림 사건 외에도 범죄 패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태어난 한인 신생아는 총 1,1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년간 뉴욕시에서 태어난 한인 신생아 수는 16,000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매년 평균 1,100명이 태어나는 셈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태어난 한인 신생아 수는 총 1,14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에서 2014년까지 뉴욕시에서 태어난 한인 신생아는 총 16,423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한인 신생아 추이를 보면 2000년 1,001명을 기록한 후 2001년 889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02년 920명, 2004년 1,12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007년 1,322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퀸즈에서 전체의 37.8%인 434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어 맨하탄에서 378명 32.9%, 브루클린에서 167명 14.5%,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롱스에서 각각 20명 1.7%가 출생했습니다. 한편 매년 한인 영아 사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한인 영아 사망률은 각각 신생아 1,000명당 0.7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3.6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4년도 한인 영아 사망률은 전체 소수계 커뮤니티 가운데 16번째로 높았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시내 공립학교에 2016-17 학년도 학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학사 일정과 각종 휴교일 정보는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23일 발표한 2016-17학년도 학사 일정에 따르면 올 가을학기 개학은 노동절 사흘 뒤인 9월 8일입니다. 또 내년 여름방학은 2017년 6월 28일 종업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겨울방학은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중간 겨울방학은 2016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어 봄방학은 2016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특히 올해 최초로 휴교일로 지정됐던 설날의 경우 내년에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휴교일 지정과 상관없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이 밖에 각종 휴일 및 교사 연수의 날 등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도 되는 휴교일 등을 포함한 뉴욕시 학사 일정은 시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입학시험, 리전트시험, 표준시험 일정도 2016-17 뉴욕시 종합평가시험 캘린더 메뉴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뉴저지주 학교에서는 납수동물 파문이 일었는데요. 납수동물에 대한 우려는 뉴저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수돗물의 납 오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달 초 뉴욕의 30곳이 넘는 학교와 캠든의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측이 2014년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수돗물이 오염됐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 테레사 루이즈, 로널드 루이스 주 상원의원 등은 주 환경보호국과 교육국 공조하에 $300만 투입하고 주 전역에 2,000곳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납중독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각 학교가 검사 결과를 환경보호국과 교육국에 제출하고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학교는 즉시 대체 식수를 제공하고 안전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2일 뉴저지 교육위원회 협회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게시하고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팔고 남은 음식을 100%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는 미국 내 저소득 계층의 굶주림과 음식 낭비에 대해 스타벅스 직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팔다 남은 음식은 100%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미 전역 7천여 개 배급소를 운영하는 푸드뱅크 피링 아메리카에 팔다 남은 음식을 100% 기부할 방침입니다. 이미 치폴레와 치즈케이크 팩토리, 연브랜드의 KFC와 타코벨 등 많은 기업들이 푸드뱅크에 팔다 남은 음식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미국 내에서 음식 공급량의 30-40%는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4년 기준 끼니 해결이 어려운 인구는 4,810만 명으로 미국인 7명 중 1명은 끼니를 이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올 연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샌드위치와 파니니, 샐러드 등의 양을 500만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기부하는 음식이 자칫 상하거나 변질돼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문제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한국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대 올뉴 엘란트라가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또 기아 소렌토는 가장 우수한 가치를 지닌 중고차로 뽑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은 올뉴 엘란트라 모델이 애틀랜타 자동차 미디어 협회가 선정하는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모델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올뉴 엘란트라는 동급 최고의 안전기술 및 첨단 안전사양을 갖추고 있어 준중형 세그먼트에서 동급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모델로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은 소렌토 SUV가 트루카닷컴이 주관하는 중고차 평가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중고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카닷컴은 2016년에 판매가 유지되고 있는 2014년식 27개 세그먼트 차량을 종합 분석해 향후 3년간 가장 높은 중고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높은 중고 자동차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중 기아차의 소렌토는 중형 SUV 부문에서 탁월한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돼 최고 차량에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공화당 아시안 여성 3인방이 한인사회와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주의회에서의 활동은 물론 오는 6월과 11월 로컬 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 주의회 선거를 통해 주의회 입성에 성공한 영킴 하원 의원을 비롯해 릴링챙 하원 의원과 자넷 앵구엔 상원 의원, 아시안 소수계 그리고 여성을 대표해 주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3명의 의원들이 한인 사회와의 관계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제넷 웬 상원의원께서 또 링닝챙 주하원의원께서 또 영킴 주하원의원이 능력이 있고 자기 각 지역구를 잘 대표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라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찾아왔습니다. 영킴 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에서 여성과 공화당, 아시안을 대표해서 활동하면서 많은 변화를 주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입안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homeless youth population을 테이크케어하기 위해서 그 population이 거주해야 할 temporary youth shelter를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가서 스테이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그 educational opportunity, employment opportunity 그리고 homeless라는 그 노숙자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한편 오는 11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지만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도 진행된다며 지역 정치인을 선출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오는 6월 주 하원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릴링챙 하원 의원은 주 상원 진출을 선언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 hope to continue serv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I have in the state assembly, and I would be extremely honored to have your support. And I also wanted to wish TVK happy 11th anniversary. 6월로 다가온 주 로컬 선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대선 경선과 관련해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슈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캐나다의 한 식당에서는 남자 종업원들이 짧은 치마에 하의를 신고 일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의를 신고 일해본 남성들의 소감입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한 식당. 빨간 하이힐에 짧은 치마를 입은 종업원의 얼굴을 보니 턱수염이 까맣게 난 남성입니다. 다른 남성 직원들도 모두 하이힐에 등이 파인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여성 종업원에게만 강요되는 복장 규제에 항의하는 뜻으로 남성 직원들이 직접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일하기로 한 겁니다. It's incumbent upon all of us, restaurateurs, male or female, to take a stand on it. 하지만 익숙치 않은 복장으로 일하려니 행동은 느려지고 실수는 연발. 엉덩이를 더듬으며 성희롱을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Joking and I was joking with them the first time, but at that point I was all right, I don't really want to deal with this. And it's not I feel hurt about it, but I was I just don't want to deal with this right now. 캐나다의 많은 식당에서는 여성 직원에게만 복장 규제가 있습니다. 미니스커트에 7cm 이상의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는 것. 또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화장에 장신구 착용도 필수. 그에 반해 남성 종업원에게는 셔츠와 넥타이를 매야 하는 것 외엔 규제가 없습니다. You are sexualizing them to such a degree that they are to look inviting and appealing so that the garments and other things about them are to be commented on. 결국 몇 시간 만에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편한 신발로 갈아 신으며 여직원들의 고충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는 남성 직원들. 이들의 경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밤 뉴저지 잉그루드 제1장로교회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은 이날 오후 8시쯤 예배당 2층 발코니에서 발생해 순식간에 번졌고 교회 지붕에 설치된 첨탑이 내려앉을 정도로 건물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교인들이 없는 밤에 발생해 사상자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취업 전력이 있다면 시민권 취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영주권자 파록 압둘 마지드와 오르와 할리 알사둔 부부의 항소 소송에서 시민권 거부를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15일간의 불법 취업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자로서의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 귀화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1997년부터 불법으로 여겨져 왔던 종합격투기를 이젠 뉴욕주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최근 종합격투기 개최 허용 법안을 통과시켜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종합격투기 단체 UFC는 우선 오는 11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첫 경기를 치른 후 매년 최소 4개의 대회를 뉴욕주 버팔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올바니, 브루클린에서 연다는 계획입니다. 부주의한 대처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중국계 피터량 전 경관이 징역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은 어제 량 전 경관의 살해 의도성을 찾기 어렵고 전과 기록도 없으며 앞으로도 공공안전을 해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6개월 보호감찰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한두 차례 비가 온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